그렇게 하시겠습니까? 네. 아니 또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네. 또 해야죠.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출마를 공식할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저는 워낙 집 없이 오랫동안 살면서 이 집 없는 서민들의 서름을 너무 잘 압니다. 원래 서울살이를 이제 단칸방으로 시작을 해서요. 공업방도 없이 살다 보니 그 집이 있고 또 온 가족이 오손도손 사는 분들을 참 부럽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을 실행할 때는 좀 집값 안정, 또 전월세 가격 안정, 그리고 또 강남북 균형 발전 이런 테마가 사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책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연말에 갑자기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기사가 막 나오길래 뒤져보면서 이게 왜 이랬을까 하고 쳐다보니까 정말 시장님이 이상하게 강남 쪽에 집중적으로 가령 서초 같은 경우는 뭐 한 열 몇 군데 이렇게 재건축이 허가가 된 적도 있고요.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두세 군데만 재건축 허가해줘도 집값이 엄청 뜁니다. 한 구에 열 몇 군데씩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면 저는 이게 어떻게 집값이 안 뛸 수 있겠나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고 정책 과제인 집값 안정 정책에 혼선을 빚게 됐다 하는 점은 좀 뼈아픈 지적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특히 그 시장님 임기 중에 강남과 강북의 균형, 소위 말하면 격차가 좀 해소되지 되겠지, 좀 강북도 좀 살만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강북 지역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나보니까 강북 지역 주민들이 되게 서운해하셔요. 그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정책이 균형 있게 집행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오늘 좀 질문을 하려고 왔습니다.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. 네. 저는 지금 이런 문제가 강남북 격차의 문제가 사실 우리 다 같은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 측면에서는 저는 하나도 의견이 다르지 않고요.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팩트가 좀 굉장히 많이 잘못됐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원인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말하자면 강남의 이 부동산 폭등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이름하에 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. 첫째는 이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게 문제였고요. 또 하나는 이 초과 이윤 환수 제도를 유예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임대주택의 의무 건설 제도를 폐지했습니다. 이런 것이었고요. 방금 말씀하신 강남의 재건축 이 허가는요,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이전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심사도 충분히 한 두 차례 이상 했고요. 그런데 이 문제가 된 거는 오히려 이 국토부가 말하자면 건축위원회의 제도를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걸 빠른 시간 내에 허가 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거의 강제하도록 이렇게 만든 게 사실 큰일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당시 중앙정부, 특히 이명박 정부의 문제였지 그게 아니었고요.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파리 대책 이후에 9월 달에 곧바로 서울시와 국토부는 서로 TF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걸 협력했습니다. 예컨대 공적 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대책이라든지 또 합동 점검안을 만들어서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한다든지.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이 주택 정책에 관해서는 완전히 100% 싱크로 비율이 100%다.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협의 체제에 들어와 있습니다. 아니,